네, 어제 바른미래당이 당비를 미납했다는 사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징계인데요. 앞서 징계를 당했던 이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권은희 의원 최고위원직 뿐만이 아니라 전국 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또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도 이제 함께 잃어버렸는데 일단 이 징계 처분은 좀 예상하신 부분입니까? 뭐 징계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뭐 그래도 이제 하태경 당비 의원이나 미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선언으로 이제 예. 저나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퇴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래 네.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당비를 100만 원 내면 당에서 활동비 200만 원 줍니다. 예. 근데 저희가 최고위원 당비도 이제 앞으로 내길 거부하고 200만 원 활동비 수령하는 것도 거부했었거든요. 그 거부한 사안에 제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냥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규정대로 당비를 100만 원 내라고 해서 냈으면은 뭐 권은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저는 200만 원 받는 겁니다, 매달.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의원분들은 다 내셨나요? 당비를? 저희 이제 퇴진파 같은 경우는 안 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어제 권은희 의원이 그러니까 손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마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 같은 이유로 200만 원 활동비도 거절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예, 자,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냥 당비 낼 거는 일단 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저희는 보십니까? 애초에 그래가지고 그 사실 당비 200만 원, 당비 100만 원 내는 것에 그 더해가지고 200만 원 수령하는 문제도 네. 사실 원래는 당에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음. 근데 손학규 대표가 들어온 뒤로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쪽 최고위원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거 자체도 저희가 거부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걸 도입한다고 될 지적도 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 생각 이번에 징계라는 것은 사실 뭐 그냥 정치적 의미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미 거부를 해온 것 가지고 징계를 내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직책 당비 100만 원 9개월간 내지 않았다.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이유인데 장기간 당비를 미납했다. 이런 건으로 당직이 박탈되는 경우가 뭐 정치권에 좀 있습니까? 있는 정치권은 경우입니까?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없고요. 보통 예. 정적을 쳐내려는 이유로 보통 이제 별의별 규정을 다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절 윤리위원회 올릴 때 윤리위원회 어떤 분이 그 제소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유승민 의원의 어쨌든 그 팬클럽 행사를 제가 페이스북에다 게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갖고 당내에 파벌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또 징계 사유서에 적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유승민 갖다 붙이면 의원의 된다. 우리 당내 특정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팬클럽 행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또 어떤 분이 저 제소했어요. 또 윤리위원회. 예. 그걸 당내 파벌을 만드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다 대면은 뭐 당에 안 걸릴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다들 생각. 예. 그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은 직책 당비 6개월 이상 안 내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보고 후 이견이 없으면 당직을 박탈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바른미래당 내 다른 당직자들 다 살펴보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지금 사당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근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그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미 비당권파는 신당 창당 움직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비당권파 견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당권파라고 불리는 저희 변형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예. 꾸준히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왔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당이 이 모양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선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시한이 되면은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지, 만약에 내일 갑자기 손학규 대표가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서 사퇴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신당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바른미래당 최고위 징계받은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남아있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직무 정지를 때렸어요. 예. 근데 직무 정지하면은 그게 재적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그 있다 논란도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예 직위 박탈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논란을 피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예 그 공천 자격까지 박탈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갈수록 징계를 이제 세게 때리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그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 정치 집단이 성공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대표랑 최고위원 셋을 이제 4명을 선출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손학규 대표 본인 말고는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자체도 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정치적 행위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예. 자, 비당권파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의 2천여만 원 당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지금 하신 상황이잖아요. 예. 예. 자,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손학규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거는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냥 법적으로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마도 제한되고요. 그냥 정치 인생 끝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까지 대중에게 해명하신 바는 뭐 현금으로 비서에게 전달해 준 거다. 뭐 이런 해명인데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비를 매달 250만 원씩 현금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대신 입금해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출금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선관위에서 이제 하는 것만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 네. 소명을 뭐 하실 거면 대중을 상대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선관위가 원래 이런 거 조사하는데 한 달 정도 이상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어떤 시차를 좀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한이 또 쫓기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나가라 이런 언론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손학규 대표가 빨리 저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나가라 하는 게 이 선관위 조사건하고 또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 선관위 조사가 이제 빠르면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당비 대납을 손학규 대표 측에서 정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 정치적 선택은 두 개가 남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서 이제 검찰 조사를 또 가게 되는데 그럼 검찰 조사 받는 거 다 이제 시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물러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뭐 계속 절차를 밟는다 해가지고 과연 정치적 지도력이 손학규 대표가 회복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분당은 기정사실화됐고 신당 창당 움직임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신당 창당 추진위는 가동 중이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실제로 뭐 신당의 가능성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요직생의성 준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했던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당 창당 추진 우리 단위를 이제 유이동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맡아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번 주 내로 곧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 내에요. 예, 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고 사실 예. 뭐 오늘도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로 한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뭐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뭐 12월 중에는 당연히 신당이 창당하는 겁니까? 저는 12월 중엔 당연히 신당이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중에도 아마 그런 어떤 창준이라든지 좀 가시화된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신당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보수 통합까지 가느냐. 국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그런데 이 통합을 한다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여기에 이견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여론조사에 보여지는 정당 자체에 대한 이제 뭐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에 저는 그 바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쇄신 작업 없이 선거에 돌입하고 단순히 뭐 통합하는 형태만으로는 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한국당 내 인사들이라는 분들도 뭐 파괴적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창조적 파괴라고 우리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 희생이나 아니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통합 추진에 어쨌든 힘이 실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덧셈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국민들에게도 매력적이지 않고 또 저희 변혁 내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제야에 있는 보수 인사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권은희 의원이죠. 예.
일단 이 보수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변혁에서 하는 신당 주체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당하고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예. 그런데 뭐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오는 과정 중에 예전에 보면은 뭐 손학규 대표가 그때도 공교롭게 2011년쯤에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주류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저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세력이 주류로 바뀌는 것. 예전에도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민정당이라는 더 규모가 큰 정당과 합쳤지만은 결국 몇 년이 지난 뒤에 주도권을 잡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식의 어쨌든 국민에게 얼마나 더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하는 집단이냐가 문제가 되지. 제 생각에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덩치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숫자가 더 많으냐 이게 아니라 명분을 누가 갖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뭐 보수 통합을 한다면은 기초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세대가 청년일 것이고 그리고 네. 또 그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력을 이제 가속화할 텐데 그런 곳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현재 덩어리즘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작동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수 통합 어떤 방향으로 또 어디까지 될지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요.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